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8일 위성정보학개론 7주일차 시 SAR 영상의 특성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하기에 앞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기에 벅찰 만큼 질문을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질문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대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나가야 될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일부는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질문 중에 그만큼 좋은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찾아보고 하기엔 제가 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이 수업 시간 이 과목과는 좀 이 과목을 벗어나는 범위의 질문들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 중에서 이 수업과 관련돼서 같이 언급하고 설명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제가 해결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구할지, 해결 답안은 이제 오늘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질문을 지난 시간에 많이 올려주면은 그만큼 이제 학점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질문을 하면은 학점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절대평가고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하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퀴즈를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학점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산점은 없다고 할게요. 그래야지 질문을 많이 보내주는 건 좋지만 이제 제가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좀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은 질문을 계속 해주는 게 맞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본인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나 이 수업에서 조금 벗어날 거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아니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달을 드리고요. 이제 퀴즈였었죠. 두 번에 걸쳐서 낸 퀴즈에 대한 답을 먼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SAR 위성 센서, RAR 위성 센서, 즉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위성 센서가 사이드 루킹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퀴즈로 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찾았어요. 잘 찾아서 답변을 잘 본인의 어떤 언어로 설명을 해준 학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 저한테 사진을 퀴즈상에서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못하니까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서 이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스스로 고민을 잘 해서 답안을 잘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제 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SAR 위성 센서가 사이드 루킹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이 두 그림, 요 위에 있는 출처, 레퍼런스는 위에 있고요. 일단 오른쪽 그림은 사이드 루킹이 아닌 일반 어떤 네이더 방향으로 데이터를 쏘아서 돌아오는 걸 이용해서 그 영상을 얻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밑으로 레이더 방향으로 쭉쭉쭉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물을 맞고 이제 돌아오면 그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 텐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이더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이더파 어떤 t라는 시간에 쏜 레이더파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왼쪽에 있는 건물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 동시에 맞게 됐죠. 동시에 맞아서 그 동시에 맞은 게 영상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왼쪽에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 이 건물들에 대한 시그널이 이 시그널이 왼쪽에 대한 건물에 대한 시그널인지 오른쪽에 건물에 대한 시그널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즉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시에 이제 대상물의 레이더파가 맞았기 때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 건물을 사진상, 영상상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측면 관측 방식이 아닌 그 레이더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이드 루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사이드 루킹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왼쪽 그림에 나올 수 있겠죠. 아까처럼 센서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타라는 이게 인시던스 앵글이라고 하는데 세타만큼 이제 각을 틀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요.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쭉 가게 되겠고 요 앞에 있는 거를 이제 T1이라는 시간에 쏜 마이크로파 뒤에 거를 T2라는 시간에 쏜 마이크로파라고 할게요. T2가 먼저 쐈겠죠. T2가 먼저 쏴서 왼쪽에 있는 건물에 먼저 맞았어요. 그리고 먼저 맞았기 때문에 또 이제 돌아가는 것도 먼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에서는 먼저 어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A라는 물체에 맞은 어떤 그 신호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시간이 있다가 T2라는 시기에 쏜 마이크로파가 B라는 건물에 맞고 또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가 서로 다른 시간에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를 구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 질문 중에서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요 그림 기억나죠? 요 그림이 있었는데 요 산과 같은 곳에서 왜 높은 에너지가 측정이 되는지 요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고 했어요. 요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돌아오는 어떤 전자기파의 세기가 되겠죠. 보면은 나무 지역에서도 좀 높고 하지만 요런 산과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그 돌아오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었죠. 요게 왜 그런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놀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공을 던졌어요. 앞으로 던져서 쭉 던지면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땅에 막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쵸? 그렇죠. 다시 돌아오지 않죠, 저한테.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을 던졌는데 여기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공을 던진 애가 벽을 맞고 다시 어쨌든 돌아오겠죠. 이게 뭐 정확한 예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센서가 이렇게 있고 이제 측면 관측 방식을 하는데 이렇게 지표면이 그냥 일반적인 땅, 뭐 이렇게 거칠기도 매끈하고 아주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이제 마이크로파를 쏴 왔을 때 그 거칠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온 만큼 이쪽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가고 아주 일부만 산란돼서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은 돌아오는 에너지 값이 오겠죠. 반면에 좀 더 뭐 산보다 더 극단적으로 높은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높은 건물이 있을 때 내가 마찬가지로 전자기파를 이렇게 쏴서 쏘게 되면은 요 건물에 맞고 튕겨져서 돌아오는 에너지량이
훨씬 많겠죠. 이런 건물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더블 스캐터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건물에 맞고 돌아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 실제로 싸 영상에서는 건물이나 높은 어떤 산 같은 애들이 밝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 컴셋 5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죠? 그 파리 지역. 파리 지역을 뭐로 확인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에펠탑이었죠. 왜냐하면 에펠탑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표현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에펠탑이 높기 때문이고,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자기파들이 그 에펠탑을 맞고 다시 센서로 돌아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애들, 특히 그 센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높은 그런 애들이 아주 큰 반사값을 영상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 또 하나 질문 중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으로 위성정보학개론 수업을 할 때 배울 내용들 중에 수학이나 물리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요건 이제 저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수업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1학년 1학기 수업이다 보니까 이 수업 자체에서 어떤 아주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있더라도 제가 가급적 좀 쉽게 잘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뭐 수학이나 물리가 조금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이제 전공 지식이라든지 수학 물리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그런 걱정은 일단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쌀 영상이 왜 그 측면 관측 방식을 하는지는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측면 관측 방식을 통해서 양쪽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동일한 물체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측면 관측 방식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측면 관측 방식을 함에 따라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측면 관측 방식에 의한 데이터 취득 방식에 의해서 실제 지표면의 기복과는 다른 형태의 영상 변조가 발생한다. 실제 지표면의 기복, 즉 지표면의 어떤 높낮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표면이 항상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지표면이 항상 평평한 게 아니라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산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구덩이처럼 밑으로 꺼진 그런 지역도 있을 거라서, 이런 높낮이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영상 변조라고 표현이 되는, 쉽게 생각하면 실제 지형 기복과는 다른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는 네 가지 대표적인 영상 변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포그쇼트닝이라고 하는 단축이라는 애고요. 두 번째는 레이오버, 중첩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섀도우 이펙트, 음영 효과 혹은 그림자 효과, 마지막으로는 룩 디렉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관측 방향 편향,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각각 뭔지, 이 네 가지 특성에 따라서 쌀 영상이 어떻게 실제와는 다른 영상 특성을 보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쌀 영상에서 지상의 표현이 어떻게 영상에서 표현이 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돼 있죠? 이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실제 지상과 영상 간의 어떤 위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기복이 하나도 없는 평평한 곳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따라서 지표면이 쭉 있는 거죠. 뭐 산이라든지 건물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러면은
이 직선상에 있는 요 위치, 예를 들어 요 위치는 이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요 위치. 요 위치에서 이제 영상에서 이 위치에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있는 요 위치, 지상에 대한 요 위치는 영상에서 여기 표현이 되고, 저 뒤에 가서 여기 요 위치를 했을 때 요 위치도 마찬가지로 영상상에서는 요 위치에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즉, 지표면이 평평하다면 모든 지상에 대한 표현이 영상에서도 똑같은 간격, 같은 공간의 해상도를 가진 채로 이제 영상에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표면은 이렇게 항상 평평하지만은 않죠. 뭐 산이나 건물처럼 높이가 지표면보다 높은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높이가 확 낮아지는 그런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표면의 고저차에 의해서 쌍영상에서는 그러한 고저차가 쌍영상에서 왜곡처럼 표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오늘 배울 현상들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포셔트닝, 그리고 레이오버, 섀도우 이펙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 뭐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선 없지만 관측 방향, 편향, 룩, 디렉션, 바이어스라고 했었죠. 이 네 가지가 이제 사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가장 먼저 포쇼트닝, 단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축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위치, 지상에서 있어야 될 실제 위치보다 더 이렇게 먼저 데이터가 취득이 돼서 마치 영상에서는 압축돼서 표현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포쇼트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점들이 실제 좌표와 영상 좌표와의 위치와의 관계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요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X표 하고 있는 이 위치. 요 위치를 보면은 요 위치는 사실 실제 높이가 없다고, 지표면과 높이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쭉 내려오면 여기에 대응되는 위치에서 영상에 표현이 되겠죠.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에서 영상에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높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실제 요 지표면보다 더 빨리, 더 가깝게 위성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비행기와. 그 얘기는, 가깝다는 얘기는 실제 위치보다 더 빨리 데이터를 전달받는다는 얘기니까 영상에서는 실제 위치보다 더 먼저 데이터가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사가 이렇게 있는 그 비행기나 위성이 있는 방향으로 맞닿아 있는 경사에서는 이렇게 실제보다 더 빨리 영상에서 표현이 되는, 즉 포셔트닝, 압축처럼 표현이 되는 그런 기하학적 영상 변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반대쪽 경사도 그러한 똑같은 포셔트닝 현상을 보여요. 예를 들면 요 위치를 볼까요? 여기 또 여기 X한 위치를 보면은 요 위치는 사실 여기 요 높이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요 위치에 대한 영상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요 위치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진상에서 한 요 정도의 표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요 위치에 이제 어느 정도 높이 값이 있다 보니까 실제 높이 값이 없는 지역보다 더 빨리 데이터가 취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점점점 있는 요 지역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있는 지역에서 실제 지표면에 대한 해상도보다 더 압축돼서 표현되는 것을 포쇼트닝이라고 합니다. 포쇼트닝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해볼게요. 기복이 있는 지면에 대해서 평평한 지면에 보이는 쌍영상의 공간 해상도보다 확장되거나 압축되는 현상인데요. 요게 밑에 이렇게 요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경사가
영상 맞닿아 있는 경우, 경사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압축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 알파가 음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더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실제 위치보다 더 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압축이 아니라 더 확장, 공간의 상도가 더 크게, 동상도가 크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더 실제 지형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포어쇼트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어쇼트닝에 대한 설명은 했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이 그림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포어쇼트닝은 어쨌든 경사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 지역이죠. 근데 경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그림 보면은 실제보다 더 영상에서 더 넓은 지역, 확장이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쵸? 이쪽은 이쪽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상에 대한 거리보다 더 좁아지는 압축이 바로 발생했는데, 이 반대로 경사가 내려가는 지역은 실제 지상보다 더 길게 영상에서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이게 내려가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상, 그 높이가 0일 때 지상보다는 더 위쪽이잖아요. 그 얘기는 요 위치들은 실제 여기 이 지상보다는 더 빨리 전자기파, 마이크로파가 도달을 하게 되겠죠. 보면은 요 거리보다, 저 A라는 거리보다 A와 위성 간의 거리가 요 지상, 이 위치에 대응되는 이 B라는 위치와 이 위성 간의 거리보다 더 짧잖아요. 그 얘기는 이 A가 더 빨리 영상에 취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압축이 일어나는 게 맞겠죠. 그 확장이 일어나는 거는 이 지상보다 이 낮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확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지상보다 높은 지역에서 아무리 경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때는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압축이 일어나죠. 그 압축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압축과 확장에 대한 내용이 포셔트닝이 되고요. 네, 레이오버는 포셔트닝이랑 유사해요.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똑같이 이렇게 경사가 있는 지역, 특히 이제 경사가 이렇게 지표면에 대해서 위성을 바라봤을 때 양의 방향으로 있는 경사에 대해서 발생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 이 경사가 포셔트닝을 발생시킬 때보다 더 가파른 경우인 거죠. 더 가파른 경우. 그래서 요 예보단 이 건물에 대한 예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또 이 레이오버라는 건 뭐냐? 실제로는 이 A랑 B가 있을 때 A랑 B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했으면은 같은 위치에 영상이 입혀져야 되는데, 이 A보다 B가 위성과 더 가까운 거죠. 이 거리가. 그래서 이 B라는 거리가 A와의 거리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B가 앞쪽에 표현이 되는 거죠. A보다. 그래서 영상의 위아래가 뒤바뀌는 것이 레이오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이오버에 대한 그림은 요게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레이오버라는 건 뭐냐? 정의를 보면 대상의 경사도가 심해서 대상의 상부와 하부의 위치가 영상에서 뒤바뀌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그 동시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동시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가 영상에서 같이 딱 그거 나타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두 군데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하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산이 경사가 더 가파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극단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 경사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A, R에서 A까지 거리보다 R에서 B까지 거리가 더 짧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는 이 위치가 A의 위치보다는 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B라는 위치, 더 높은 지역의 위치가 A보다 더 먼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레이오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은 실제 사 영상이 되겠는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 산의 꼭대기가 실제 옆면보다 더 먼저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가 아마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사이드 루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의 모양, 사 영상에서 보이는 산의 모양을만 봐도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 사이드 루킹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 실제의 어떤 산꼭대기의 위치보다 더 위성적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영상에서 A오보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마이크로파가 높은 대상의 하부에 도달하기 전에 상단에 도달할 때 발생을 한다. 요거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학 영상과는 많이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포셔트닝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사 영상을 해석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 영상의 레이오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 영상에서 나타난 특성은 섀도우 이펙트, 음영 효과입니다. 이건 어쩔 때 나타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이나 건물처럼 이 물체, 사물의 각도가 굉장히 클 때, 경사가 클 때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섀도우, 뭐 그림자라는 단어 뜻에서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각도가 클 때 영상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검은 그림자로 나타나는 현상, 즉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건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 얘가 이제 사이드 루킹을 하는데 높은 건물들, 갑자기 높이가 경사가 큰 건물이나 산들이 있죠. 그러면은 요 산 지나서 산에서 이제 가려져 있는 부분, 즉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건물의 뒤쪽 부분, 산의 뒤쪽 부분,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나 산들이 막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는 부분, 이것을 이제 섀도우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섀도우 이펙트가 아주 극단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아예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섀도우 이펙트라고 합니다. 섀도우 이펙트는 언제 발생하느냐? 항상 레인지 방향으로 섀도우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레인지 방향으로라는 게 뭐냐? 비행기나 위성이 가는 방향, 이거를 이제 아지무스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사이드 루킹을 하는 방향, 요거를 레인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섀도우 이펙트는 이제 레인지 방향을 따라서 나오겠죠. 그래서 영상에서 아까도 레이오버로도 영상 그 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센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섀도우 이펙트의 방향을 통해서도 이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 측면 관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높이가 있는 물체들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이것을 섀도우 이펙트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 영상의 기하학적 영상 변조 특성 중에 하나, 마지막은 look direction angle bias입니다. 그래서 관측 방향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레이더가 관측하는 방향,
레인지 방향이라고 했죠. 레인지 방향의 직각으로 있는 방향으로 발달한 선 구조에는 특히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비행기가 A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요걸 이제 A 방향으로 사이드 루킹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랑 직각되는 방향 이런 방향에 이제 선 구조가 있으면은 얘를 맞고 튀겨져 오는 산란돼서 돌아오는 에너지 양이 많아져서 강조돼서 나타난다. 즉 밝게 나타난다는 게 되겠고 반면에 요 B처럼 이 선 구조와 평행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선 구조가 영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look direction bias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된 그림을 지금 사실 여러 번 그리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그런데 이렇게 딱 서 있는 이렇게 얇은 이런 건물이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이제 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체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사이드 루킹을 했다. 그러면은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사이드 루킹을 하면 맞고 돌아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겠죠. 그쵸? 이, 이 레인지 방향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이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방향에 대한 어떤 선 구조들은 굉장히 밝게 나타나겠죠. 이 위성에서는. 반면에 위성이 여기서 날아가고 있고 요 방향으로 이제 전자기파를 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이크로파를. 그러면은 요 선 구조와 평행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오지 않고 이 평행한 방향 그대로 이제 요 위에서도 튕겨서 맞고 나가고 또 여기서도 튕겨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에너지량이 적어서 이 위성 영상에는 이런 선 구조가 잘 표현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 물체가 그 특정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 영상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사이드 루킹 방향으로 사이드 루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영상에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영상이 그거에 대한 예시가 되겠는데 동일 지역인데도 이제 사이드 루킹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 영상이 어느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된 그림을 어, 보여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 각각 사 영상을 이용한 실제 어떤 활용 분야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 강의 유튜브에는 이제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면만 가지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를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광학 영상도 이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혹은 또 다른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영상만을 가지고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만 몇 가지 이제 강조를 해서 더 언급을 해보자면 우선 뭐 DEM 제작이라든지 극지방 조사, 지진 탐지, 지하 침전물 탐지, 산림 분야,
이런 부분에 좀 더 특화돼서 쌓아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분야도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분야는 일반 광학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특히 쌓아 영상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DEM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부터 보면 DEM이라는 게 뭐냐? 아마 아직은 안 배울 건데 나중에 아주 많이 자세히 배울 거예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의 약자가 DEM이에요. 한국말로 하자면 뭐 수치 표고 모델 혹은 수치 지형 모델 이렇게 표현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대한 높이 정보예요. 그 지역에 대한 높낮이를 표현한 정보다. 우리 위성 영상들은 광학 영상을 예로 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특정 파장대에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값을 표현을 했다면 이 DM이라는 것은 특정 위치에서 고도의 높이를 사진, 영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DM인데 이 싸 영상은 이용하면 이 DM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그냥 싸가 아니라 인싸.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싸가 아니고요. 인싸의 이는 뭐냐? 인터페로메트리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인터페로메트리 싸. 그래서 요거는 센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싸 영상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지표면의 변이, 즉 높이를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싸 기술을 가지고 DEM을 제작을 하는 높이 정보를 얻는 게 이제 싸 영상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되겠고요. 예전에도 언급을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극지방 조사, 이제 빙하의 일부, 마이크로파의 특정 파장대는 빙하의 일부를 투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빙하 밑에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지방에서도 싸 영상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요. 지진 탐지도 또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세한 지표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지표면의 미세한 어떤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되고요. 지하 침전물도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싸 영상이 광학 영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지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탐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산림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마이크로파 파장 영역의 파를 이용하느냐, 주파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무들의 뭐 위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나무를 투과해서 나무 아래쪽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서 산림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싸 영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것, 그것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이제 퀴즈입니다. 네, 이럴 줄은 몰랐죠. 네, 오늘 수업 초반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못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그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미 답변을 한 것도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들도 뭐 제 답변을 참고해서 본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안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전에 거 퀴즈 냈던 거 보면은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 퀴즈를 어떻게 답안을 쓰면 되냐면, 일단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을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던 학생들은 그 질문을 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서 작성을 해보세요. 그게 이번 시간에 대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질문을 안 한 학생들은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답한 것을 정리해서 퀴즈로 내면 됩니다. 즉, 오늘 배운 싸 영상의 기하학적 영상 변조 4가지 특성, 포쇼트닝이랑 레이오버, 섀도우 이펙트, 그리고 룩 디렉션 바이어스까지 요 4가지가 각각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학생은 요 첫 번째 거에 대한 답안을 퀴즈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질문이 없는 학생은 요 두 번째 4가지 특성을 요약해서 퀴즈로 답안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기한은 5월 4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LMS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